YTN 라디오 이동희 뉴스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야구 이야기 해보고 있는데요. 주간 야구 브리핑, 야구 소식 전해줄 조진성 캐스터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다음 주에 류현진이 5월에 투수상을 받았으면 그런 뉴스를 전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 네. 받았네요. 받았습니다. 네.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할까요? 예. 정확하게는 내셔널리그 5월에 투수상을 받았는데요. 예. 류현진 선수가 이달에 투수상을 받은 것은 2013년에 메이저리그에 데뷔한 이후에 처음이고요. 그리고 통틀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통틀어서 박찬호 선수에 이어서 한국인 2호입니다. 근데 무려 21년 만에, 1998년 이후에 21년 만에 받는 쾌거였고요. 또 아시아인으로 통틀어봐도 다나카 마사히로 이후에 5년 만에 받는 영예입니다. 예. 류현진 선수 5월에 정말 엄청난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6경기에 나와서요. 45.2이닝을 던졌고 5승 무패. 패가 없습니다. 5승 예. 무패. 평균 자책점이 0.59인데요. 이 평균 자책점이라는 게 평균 자책, 그러니까 내 책임으로 점수를 내준 거. 예. 그러니까 투수가 점수를 내준 점수가 평균 0.59, 1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그렇죠. 성적입니다. 예. 예. 이 페이스로 간다면은 예. 정말 올 시즌은 엄청난 활약이 기대되는데 네. 아직 그래도 시즌이 많이 남았고 예. 또 지난 시즌 보면 또 중간에 또 부상이 한번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몸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요즘 류현진 선수가 좀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투수 코치의 어떤 그 데이터를 받아서 상대 타자들을 좀 공략하려는 이런 움직임을 많이 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구를 하기 때문에 좀 더 잘할 것 같고요. 안 다치고 또 옆에 내조해주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잘할 거라고 믿고 6경기에서 단 3실점만을 기록했다는 게 참 특이할 만한 점이에요. 그러니까 퀄리티 스타트라는 말이 있는데요. 예. 그냥 듣고 흘려도 되는데 퀄리티 스타트는 6이닝 동안 3실점으로 막으면 이제 퀄리티 스타트라고 예. 해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잘했다고 하잖아요. 예, 선발 투수가 잘하는 기준은 보통 거기에 잡죠. 그렇죠. 퀄리티 스타트. 예. 6이닝입니다. 기준이. 근데 류현진 선수는 6경기 3실점이란 말이에요. 6이닝도 아니고 6경기 3실점. 얼마나 잘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페이스로 가면은 싸이 영상은 따놓은 당상이다. 예. 지금 평균 자책점 1위, 예. 다승 1위, 예. 인인당 출루 허용률 1위, 예. 볼넷 1위거든요. 예. 거의 투수 부분은 싹쓸이하고 있다. 이렇게 그렇죠. 보면 되는데. 그리고 특히 평균 자책점은 전체 메이저리그입니다. 예. 근데 걱정되는 거는 이게 계속해서 이닝을 많이 던지고 있어요. 예. 9이닝 완봉하기도 했고 8이닝, 7이닝, 6이닝, 7.2이닝 계속 이렇게 많은 이닝을 던지다 보면 조금 무리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예. 그래서 저도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보면은 9위를 늘려서 그러니까 계속 빠른 공으로 승부한다기보다는 변화구를 또 많이 쓰기도 하고 타자에 맞춰서 잡는 그런 느낌. 박찬호 선수 이제 9위로 좀 이렇게 찍어 누르는 그런 스타일이었다면 류현진 선수는 그 타자에 맞춰서 이렇게 아주 영리하게 하는 스타일이기 예. 때문에 이닝도 조금 덜 먹었으면 좋겠고요. 제 생각에는 안 다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자, 국내 이야기 해봅시다. KBO 리그로 턴한 외국인 선수가 있다. 누굽니까? 네, 이름 들으면 다 아실 겁니다. 예. 바로 헨리 소사 선수인데요. SK 와이번스가 헨리 소사를 품에 안았습니다. 예. 네, SK는 그동안 있었던 그 다익손 외국인 선수를 웨이버 공식, 그러니까 방출을 하고요. 대만에서 뛰고 있던 헨리 소사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롯데가 데려간다는 말이 있었는데 결국은 SK가 품에 안았네요. 예. 처음엔 저도 롯데가 이제 마운드가 약간 좀 지금 약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데려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SK가 조금 더 빨리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예. 기아는 김기태 감독이 사퇴한 뒤에 박흥식 감독 대행 체제가 됐는데 분위기 반전 성공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좋은 상황이고요. 박흥식 감독 대행 체제에서 11승 4패입니다. 이 기간의 승률이 다른 팀들에 비해서 단연 1위고요. 불과 보름 사이에 꼴찌에서 벗어나서 공동 6위로 5월을 마감했다가 지금은 9위입니다. 근데 6위와의 승차가 단 한 경기 차밖에 나질 않아요. 그래서 희미해지던 5강 싸움에 불씨를 지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롯데도 조금씩 살아난다. 예. 롯데도 최근에 2연속 위닝 시리즈를 하면서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NC, 삼성을 상대로 위닝 시리즈를 지금 기록했는데 어제 패배 전까지는 3연승을 달리기도 했어요. 예. 그래요. 롯데와 기아가 살아난다면은 프로야구 전체적으로 또 흥행에 또 도움이 되니까요. 예. 근데 최고의 마무리로 떠오르는 신인 선수가 있다고요? 네, 요즘 이 선수 최고입니다. SK의 마무리 투수 하재훈 선수인데요. 예. 현재 세이브 4위 1.29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고 있는데 가장 특이할 만한 내용은 지난 4월 3일 롯데전 이후에 24경기 연속
실점이 없어요. 어허. 무실점 행진 중이고요. 7경기 연속 세이브 행진 중입니다. 그리고 5월에 등판한 13경기에서 자책점을 그러니까 본인 책임으로 내준 점수는 단 한 점도 없었습니다. 하재훈 이름 처음 들어본 이름 같은데. 예, 이 선수가 메이저리그 그러니까 마이너리그 시카고 컵스 마이너리그와 또 일본 독립리그에서 외야수로 뛰던 선수인데 한국으로 돌아와서 지금 투수로 전향한 지 1년밖에 안 된 선수예요. 그래요. 앞으로도 하재훈 선수의 활약 좀 더 지켜보고요. 예. 오늘 경기 광주에서는 두산과 기아가 맞붙는데 예. 기아가 잘 나가는데 지금 강팀을 만났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근데 강팀이긴 하지만 기아도 지금 분위기가 괜찮기 때문에 이 경기가 정말 지금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선발로 나서는 터너 선수, 이 터너 선수가 지난번에 또 완투승을 거두기도 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요즘 최고의 페이스를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3경기 나와서는 3승을 기록했고요. 0.82의 평균 자책점. 그러니까 평균 한 점도 안 내줬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볼넷도 줄었고 또 두산 상대로 첫 등판이니까 오늘 경기 어떨지 이 상승세가 그대로 이어갈지 보는 거 관전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예. 롯데와 하나가 맞붙는 울산 경기 그리고 대구에서는 삼성과 NC 네. 잠실에서는 LG와 KT 이렇게 지금 경기가 예정되어 있는데 네. 하나가 지금 분위기가 썩 좋지 않죠. 예, 그렇습니다. 한화가 좋아졌다가 최근 5연속 루징 시리즈를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것처럼 롯데는 지난주에 2연속 위닝 시리즈를 했기 때문에 오늘 경기가 약간의 그 롯데의 우위를 좀 저는 점치게 되는데 타선에서 차이가 많이 나요. 지난주에 팀 타율이 롯데가 지난주 팀 타율이 1위였던 반면에 한화가 10위입니다. 예. 방망이가 차갑게 식었죠. 지금 종이 방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예. NC는 대구 원정에서 전패네요. 네. 라이온즈 파크에서. 항상 이 라이온즈 파크만 가면 NC가 좀 작아지는 모습을 보였었죠. 예. 오늘 경기 어떻게 될지 지켜보고요. 예. 잠실 KT와 LG. KT는 쿠에바스가 선발이네요. 예. 자, 쿠에바스 선수, 복귀전을 치렀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SK전에서 부상 복귀전을 치렀는데 4이닝 동안 1피안타 무실점, 괜찮은 투구를 보여줬고요. 올 시즌 LG 상대로는 이제 첫 등판에 나서거든요. 이 부상 복귀 이후에 두 번째인데 오늘 경기는 또 어떤 경기를 치르게 될지 좀 보는 것도 예. 좋을 것 같습니다. 고척에서는 SK와 키움인데 양 팀은 최근 어떻습니까? SK는 지금 분위기가 좋은 상황이에요. 좋습니다. 예, SK가 최근 4연속 위닝 시리즈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원정 승률이 1위입니다. SK가. 오늘 경기 고척. 그러니까 SK 입장에서는 원정이기 때문에 SK가 좀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키움도 지금 최근 분위기가 나쁘지가 않아요. 예, 지난 주말 시리즈에서 기아를 상대로 위닝 시리즈 그리고 2연승 중이거든요. 3연승 루징 시리즈를 마감했기 때문에 오늘 이 경기도 상승세의 두 팀이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주초 3연전 경기 여러분들도 기분 좋게 한번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조진성 캐스터 수고했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 작가야, 궁금하다. 이 작가야, 문자 줄게, 질문다오. 여러분은 지금 웃으며 정보를 입수하고 편안하게 참여하는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생방송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거나 예스 앱으로는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오늘 아침에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역주행 사고가 발생하면서 3명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그런데 사고 조사 과정에서 숨진 운전자가 조현병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조현병 환자들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가 다시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정신과 전문의 최명기 원장 연결합니다.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조현병 과거에는 정신분열증으로 불렸는데 이름이 네. 바뀐 이유가 뭐죠? 정신분열증은 이제 영어에 스키조프레니아라는 영어를 그대로 이제 직역하다가 보니까 이제 정신분열증이라는 명칭을 쓰게 됐습니다. 예. 그런데 마치 정이 분열된다는 것 같은 예. 뭔가 안 좋은 어떤 선입견을 갖다 가지게 아하. 하기 때문에 예. 조현병이라는 이름으로 병명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조현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이렇게 선율을 조절한다 이거 아닙니까 혹시?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종의 선율이 머릿속에서 조절이 되어야 되는데 아하. 마치 악기가 조금 무리가 가게 되면은 선율이 잘 연주가 안 되듯이
어려움이 있지만 또 우리가 잘 치료하게 되면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는 어떤 상징으로 조현병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예.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에서 역주행했던 그 운전자가 조현병을 앓았는데 최근에 약을 끊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네. 약을 꾸준히 먹게 되면은 생활하는데 큰 지장은 없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조현병 환자분들의 대다수는 조현병의 가장 주된 증상은 사실이 아닌 거를 사실이라고 믿고 설득이 안 되는 어떤 망상적 사고와 혹은 환청인데요. 예. 그런 경우는 약을 꾸준히 먹게 되면은 대부분의 환자분에서 증상이 조절되면서 일상생활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됩니다. 예. 그러면은 뭐 주위에 가족이라든가 이런 분들 도움이 좀 필요하겠네요. 약을 꾸준히 먹기 위해서는. 맞습니다. 사실 가족분들은 최대한 환자분들이 약을 꾸준히 드시기를 원하고 노력을 합니다. 예. 그러나 환자분들 본인이 약을 먹지 않고 약을 갖다 먹었다고 얘기하신다거나 그러면 사실 가족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안타깝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예, 예. 그런데 요즘 그 조현병 환자에 의한 사건 사고가 많아가지고요. 네. 조현병 환자 이꼴 잠재적 범죄자 아니냐 이런 인식이 좀 있어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조현병 환자분들의 대부분은 망상 피해의식이나 피해망상이 있게 되면은 사실은 밖에 전혀 나가지 않고 사회생활을 하지 않아서 오히려 더 문제가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특히 강력범죄율을 놓고 보면은 조현병 환자분들의 강력범죄율이 일반인보다 더 낮습니다. 예. 그런 다음에 운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고의 경우도 사실 조현병 환자분이 일반인보다 전반적으로 사고율이 낮습니다. 오히려. 네. 그렇다면은 조현병을 앓는 분들이 보통 분들보다 더 폭력적이라거나 범죄를 일으킬 네. 가능성이 있다거나 이건 아니라고 봐야겠네요. 그건 아닌 거지요. 예. 그리고 조현병이 있으신 분들이 폭력적이라든가 범죄를 일으킨 경우도 그중에 기여하는 바가 과연 조현병에게 기여하는 바가 많았는지 그분이 조현병이 아니었더라도 폭력적인 성향이었을 사람들이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고려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 예. 그런데 이 조현병 환자들이 병원 치료를 꺼려야 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네. 아무래도 사회적 편견 이런 것 때문에 이 병원에 가는 게 조금 껄끄럽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 문제는 네.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일단은 조현병 환자분 본인은 자신은 대부분이 본인의 망상이 진짜라고 믿기 때문에 처음에 자발적인 의지로 병원에 오기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막상 병원 치료를 받게 되면서 증상이 좋아지게 되면 본인 자체도 행복해지게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단은 치료를 받게 되면 잘 유지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조현병 환자분들도 처음에 한두 번, 두세 번은 본인이 약을 먹고 아무 증세가 없으면 다 나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어떤 의도가 있어서가 아니라 저절로 약을 이제 빼먹게 되고는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증상이 발병하게 되면은 그때는 본인은 전혀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니까 또 치료를 기피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거지요. 그럼 내가 다 나았다고 생각해서 약을 끊는 경우가 많은가 보죠? 네, 일단 약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을 일부러 끊는다기보다도 마치 우리도 고혈압이나 당뇨약을 매일 먹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약을 갖다 빼먹게 되잖아요. 예. 비슷하게 조현병 환자분들도 나도 모르게 약을 빼먹게 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평균 용량이 낮아지기 때문에 재발로 이어지게 되는 거고 막상 재발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는 증세에 의해서 약을 갖다 중단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새벽에 발생한 사고, 남편이 조현병을 앓고 있었다고 숨진 운전자의 아내가 이야기했는데, 조현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지금 현행법으로? 그거는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조현병을 앓고 있더라도 치료를 해서 잘 조절이 되게 되면은 괜찮은 거고요. 예. 또 그분이 조현병으로 일정 부분 증세가 있다 하더라도 그게 운전을 한다든가 뭐 자전거를 탄다든가 요리를 한다든가 하는 어떤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과 관계된 뇌의 기능이 아니라요. 예. 암묵적 지능, 절차적 지능이라고 그래서 발휘가 되는 뇌의 기능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런 기능적인 부분은 조현병이 있다고 해서 그 기능적인 부분이 망가지게 되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 근데 지금 숨진 운전자 박 씨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네. 병세가 조금 호전되자 2달 전부터 약을 끊었다. 지금 이렇게 알려졌는데. 네.
이 약은 어떻습니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먹어야 되는 겁니까? 완치라는 게 있을 수 있나요, 혹시? 조현병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약을 먹지 않으면은 재발할 가능성이 높지만 사실은 우리가 겪게 되는 만성질환 중에 완치인 병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혈압 약도 먹다가 끊으면 고혈압이 다시 생기게 되는 거고요. 예. 당뇨병 약도 먹다가 안 먹으면 당뇨병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고지혈증 약도 먹다가 안 먹으면 다시 고지혈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현병도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약물을 끊다가 보면은 그로 인해서 증세가 악화가 될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앓게 되는 모든 만성질환 중에 완치인 질환이 없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예. 조현병도 그럴 뿐입니다. 그래서 약을 꾸준히 먹는 것이 중요하다. 네. 예. 그 병원에서는 계속 약을 먹을 것을 권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런데 환자 본인이 그냥 스스로 생각해서 끊어버린 거군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이거 정신과 진료 또 이 조현병 약 이런 것들은 모두 보험 처리가 되는 거죠? 당연히 건강보험 적용이 됩니다. 예. 그리고 약가 자체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시지 아주 높은 약가가 적용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지금 청취자들 질문이 여러 개 와서 제가 관련돼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조현병은 유전입니까?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그거는 유전은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 유전이라고 할 때 마치 눈의 색깔이 한쪽이면 무조건 이렇게 되고 예. 부모가 이러면 무조건 이렇게 되고 그런 식으로 유전이 되진 않습니다. 부모 중에 한 분이 조현병일지라도 네? 자녀가 조현병일 확률은 보통 5%에서 7% 내외에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유전 그렇기 아니란 때문에 말씀이죠. 네, 부모가 유전병이어서 무조건 자녀가 유전병이 되고 그런 의미에서 유전병은 절대로 아닙니다. 예. 술, 담배가 조현병에 영향을 주느냐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영향을 일정 부분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예. 담배는 모르겠지만 술 같은 경우에는 네. 결국 술을 먹다가 보면은 약을 갖다 빼먹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을 먹게 되고 자꾸 약을 빼먹게 되고 그거는 재발의 가능성은 있으나 만약에 음주는 하더라도 만약에 정해진 약을 갖다 계속 지속적으로 먹는다 그러면 큰 상관은 없게 될 수 있고요. 예. 담배 같은 경우에는 담배는 우리 뇌의 불안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고요. 조현병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담배를 피우면 환청이 조금 줄어든다고 느낌을 받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가족분들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이 막 담배를 피우게 되면은 그때는 증세가 재발했구나라고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담배가 조현병을 악화시키는 건 아닙니다. 예.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알코올 의존증이나 알코올 중독에 걸리게 되면 혹시 네. 그것이 조현병으로 이어질 수도 있나요? 그것이 조현병으로 이어지진 않지만 예. 알코올성 환각증이라는 증세가 있습니다. 술을 마시면 우리가 보통 술에 취하면 잠을 자거나 횡설수설하는데 어떤 분은 술에 취해서 막 술을 마셨다가 금단 증상으로 깨어나게 되면서 환각을 느끼게 되기도 하고요. 또 피해망상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알코올에 의한 정신증이 되게 됩니다. 예. 또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식욕 억제제나 다이어트 약이 조현병을 유발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네. 그러나 그 경우에는 식욕 억제제나 다이어트 약에 의해서 망상이나 일종의 환청을 느낄 수는 있으나 엄밀한 진단을 놓게 되면은 약물에 의해서 유발된 환청 및 망상이라고 하는 게 올바른 거지 그게 조현병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취자 질문이었고요. 네. 요즘에 조현병 환자에 의한 사건 사고가 많다고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지금 원장님께서는 일반인보다 훨씬 적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것이 요즘 언론 보도에 많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사회가 조금 더 복잡하게 변하기 때문에 조현병 환자가 과거보다 늘어나서 그렇게 된 건지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조현병 환자는 과거보다 늘어나진 않습니다. 예. 더군다나 조현병도 10대 후반에서 20대 중반 사이에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 인구가 줄어들면 조현병 환자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범죄의 통계가 잡히게 되었을 때 누군가 범죄를 저지르고 그분이 조현병 환자면은 굳이 사건이 접수가 돼서 범죄 통계에 잡히기보다는 그냥 이해하고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는 식으로 해서 통계에서 누락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예. 그러나 요새는 그런 부분이 누락되는 부분이 없는 거고 또 조현병 환자분에 의한 범죄라고 할 때는 왠지 보통 범죄일 때보다 일반인의 관심을 많이 쏟기 때문에 예.
더 부각이 됩니다. 만약에 요번에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도 그분이 조현병 환자가 아니었다고 생각이 되면은 사실 오늘의 사고도 이렇게까지 언론의 관심을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게 역주행 사고는 그동안 또 많았으니까요. 음주운전에 의한 역주행 사건도 있었고 말이죠. 네. 예. 거기에 왠지 그 환자분이 조현병이었다라고 하니까 왠지 이게 많은 분들이 기억하게 되고 많은 거를 기억하다가 보니까 그런 겁니다. 마치 비행기 사고가 굉장히 적지만 언론에 나오기 때문에 많은 분들한테 비행기 사고의 확률을 물어놓게 되면은 대부분의 분들이 실제 비행기 사고 확률보다 1000배에서 수백 배 많게 인지하거든요. 그렇죠. 그거랑 비슷한 경우입니다. 아주 좋은 적절한 예를 들어주셨네요. 네. 그러니까 언론이 부각하는 것도 있어서 착시 효과가 크다 이 말씀이네요. 네. 예. 자, 의사가 아무리 이 환자가 문제가 있다, 입원시켜야 된다 판단하고 권하더라도 보호 의무자 혹은 가족이 싫다고 하면은 강제 입원 방법은 없는 거죠? 아닙니다. 법적으로 제도는 되어 있습니다. 시장 군수, 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이라는 제도가 있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위험한 환자분이 있고, 그거를 갖다 정신전문요원이나 아니면 경찰 공무원이 확인을 하게 되고, 그 환자분을 갖다 병원으로 모셔서 의사가 확인한 다음에는 의사가 시군구청장한테 입원을 갖다 하게끔 되어서 입원할 수 있는 부분이 제도적으로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관계되어 있는 어떤 인력이랑 의지가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제도 자체가 미비해서 이런 환자분이 입원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 나현님께서 조현병 환자를 너무 혐오하는 사회 분위기가 있다고 이렇게 글을 써주셨는데 이 사회적 분위기를 바꿀 방법은 없을까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조현병 환자분을 혐오하는 사회의 분위기도 있고요. 예. 혐오할 대상을 찾아가는 우리 사회의 분위기 자체도 있습니다. 아하. 보통 사회가 정체되게 됐을 때 그 예. 사회를 병들게 하는 가장 커다란 집단적 감정이 혐오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남성은 여성을 혐오하고 여성은 남성을 혐오하고 예. 사회의 어떤 계층을 혐오하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어떤 거 일반적 혐오의 수위를 갖다 낮추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사회에 대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 성숙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조현병 환자분에 대해서는 어엿하게 너무너무 잘 생활하고 사회의 모범적인 조현병 환자분의 사례가 좀 더 많이 사람들이 알게 되어서 조현병에 대한 편견을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예. 방금 원장님 사회 혐오 분위기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사회가 분명히 그런 일정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혐오 분위기가. 네. 요즘에 근데 분노 조절 장애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던데. 네. 실질적으로 의학 용어에 분노 조절 장애라는 그런 병명이 있습니까? 네, 의학 용어 중에 그거는 충동조절 장애에 속하는 간헐적 폭발성 장애라고 하는데요. 단 그 기준은 그 어떤 거로도 설명이 안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술에 취해서 분노 조절이 안 됐다 그러면 그거는 분노 조절 장애가 아닙니다. 예. 그거는 알코올 의존증 증세입니다. 예. 만약에 어떤 분이 안 그러던 분이 겨울만 되면 우울해서 화를 많이 낸다. 그때 역시 분노 조절 장애 아닙니다. 예. 그때는 우울증에 의한 분노 조절입니다. 아하.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갖다 제외하고 났을 때 도저히 다른 사람이면은 절대로 화가 나지 않을 작은 자극에도 반복적으로 화를 내고 폭발하는 경우가 충동조절 장애 중에 간헐성 폭발성 장애에 해당되기 때문에 예. 아주 순수한 의미의 진단 기준에 맞는 간헐적 폭발성 장애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어가 자꾸 등장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도 아까 비슷한 몇 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과거에는 신문의 일면을 차지하는 뉴스는 보통 정치 뉴스였고요. 그런 다음에 어떤 조직폭력이라든가 그런 커다란 폭력에 대한 뉴스들이 우리 사회에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적게 되고 또 우리가 지금은 CCTV라든가 아니면은 블랙박스 같은 거를 동영상이 확보가 되다가 보니까 개인 간의 어떤 폭력에 대한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통계를 잡힐 때도 과거에는 그냥 이웃이니까 과거에는 그냥 친척이니까 넘어가던 부분이 전부 다 그런 개인 간의 사소한 폭력이 어떤 사건, 사고, 접수로 이어지게 됩니다. 예. 그러다가 보니까 많아지게 된 부분도 있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너무 살기도 힘들고 너무너무 답답하다가 보니까 어떤 폭력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영화를 보다가 보면 전부 다 연쇄살인범이 등장하잖아요. 예. 옛날에 우리나라 드라마에서는
누군가 누구를 살해하는 드라마는 절대로 우리나라 드라마에서 시청률이 높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드라마가 아니면 시청률이 높지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노에 대한 수요가 분노에 대한 관심을 일으키면서 내가 분노 조절 장애는 아니나 때때로 내가 너무 화가 날 때가 있는 분들, 분노 조절 장애는 아니나 화를 내고 싶은 분들이 예. 점점 이런 용어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하, 예, 알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정신과 전문의 최명기 원장이었습니다.